마야에서요.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트래킹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상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영상 파일이 마야로 들어오진 않아요. 시퀀스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정보를 먼저 볼게요. 이 영상의 정보는 전체 6초 26프레임에 29.97프레임/세컨드예요. 사이즈는 1920에 1080이네요.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컴포지션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자를 분들은 잘라주세요. 3초 25프레임까지만 4초까지. 그래서 전체 프레임 수를 120프레임이네요. 120프레임 이렇게 두고 요거 먼저 시퀀스로 변경시킬게요. 시퀀스로 영상 컴포지션을 렌더 걸기 위해서는 CC에서는 익스포트 미디어 인코더 쓰는데 6에서는 그걸 쓰지 않죠. 컨트롤 M 눌러주세요. 컨트롤 M 누르고 실제 위치는 컴포지션에 있나? Add to Render Queue네요. 요거 컨트롤 M이 단축키고요. 그러면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오죠. 거기서 봐야 될 거는 아웃풋 모듈 요 파란색 글씨에서 클릭하시고 포맷은 JPG 시퀀스로 갈게요. JPG 시퀀스 그리고 OK 누르신 후에 아웃풋 2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름 잘못 쓰면 마야로 안 갖고 와줘요. 네, 이거 하기 전에 나라면 마야 세팅을 먼저 해놓을래. 소스 이미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시고 마야를 바로 켜볼까요? 저장 위치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마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8주차죠? 세팅된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로 저장시킬 거예요. 에펙 시퀀스를 경로 잘 찾아주시고 저장 위치는 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로 폴더를 만들게요. 시퀀스라고 SEQ만 쓸게요. 그냥. 그래서 저기 안쪽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는데요. 저희가 데스크라고 쓸게요. 그냥. 데스크 점 찍고 언더바 지우셔야 돼요. 분명히 점을 찍고 패딩 숫자 4자리로 가시면 돼요. 뭐 5자리 필요 없죠. 저 패딩은 여기다 쓸까? 원래 에펙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형태는요. 언더바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마야에서 인식을 못해요. 이 패딩의 앞에 언더바를 점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 0001이 요거 샵의 개수랑 똑같아서 4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 샵을 하나만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야에서 숫자를 인식할 때 1번 다음에 2번, 3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인식하면 좋은데 숫자가 10 이상 올라갈 때 그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은데 보통 컴퓨터는 앞자리부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다음에 2가 아니라 10이 절로 가버려요. 이렇게 11 쭉 가다가 19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이 돼버려. 이러면 영상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앞자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패딩으로. 그래서 4자리를 주게 되면 앞을 0001로 주게 되니까 0009 다음에 00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한 자리로 하시면 안 돼요. 4자리로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렌더를 누르시면 제가 변환이 되겠죠? 소리가 나고요. 자, 요거는 다시 할게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새롭게 시퀀스로 임포트하죠. 위크 8 소스 이미지의 시퀀스 첫 번째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는 제비 시퀀스 요게 체크가 돼야지만 영상으로 불러와지는 거죠.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 한 장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열기 누르면 시퀀스 데이터로 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컴포지션 다시 생성시켜 주고요. 네. 아니요, 가로 있어야 돼요. 제가 크게 써줄게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애프터에페크트 트래커 꺼내주시고요. 트래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수업 되게 빨리 끝날 수 있어. 잘만 따라주시면. 트랙 카메라 클릭해주세요. 그냥 클릭해주세요. 그냥. 그럼 트래킹 시작해요. 이거 알아서. 트랙 카메라.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바닥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 거라서 삼각형 쪽으로 혹은 사각형 쪽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평평한 곳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책상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 이게 문제야. 포인트가 없으면 작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노트를 놔둔 거거든요. 안 잡힐까봐 드래그 하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평평한 게 잡힐 게 없다면 다시 찍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고정된 바닥에 뭐가 찍힐 게 없다면 제가 노트라든지 아니면 이 주위에다 뭘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주위에 내가 원하는 이 주위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면 다시 트래킹 잡아주시고요. 아니라면 키보드도 괜찮아요. 요런 4개 정도. 되게 안 잡히겠네. 우선 제가 요 4개를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드래그를 쭉 해서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크리에이트 너랭 카메라 클릭해 주시면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요. 널이 나와요. 잠시 제가 얘를 커스텀 뷰로 바꿔서 볼게요. 그럼 카메라가 움직임이 실제 내가 찍었던 카메라랑 똑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켰잖아요. 쭉 가는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트래킹은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완성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널이 바닥처럼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널의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동시에 꺼내놓고 스케일을 좀 키울게요. 키우고 오리엔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저길 맞추는 거야. 제가 바닥, 이게 마야의 그 중심 바닥이 될 거예요. 좀 이따가는 이렇게. 그리고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잘 돌려주시면 돼요. 얘는 좀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좀만 세우고 이렇게 맞춰주면 저 널이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좀 비껴나네. 비껴나는 이유는 얘가 평평하지 않거든요. 울룩하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기는 했어요. 3개만 잡아보자. 이렇게 3개만 잡을게요. 3개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크리에이트 널 하게 되면 일로 옮겨왔네요. 중간으로. 얘는 숨겨놓고 얘로 다시 잡아볼게요. 로테이트 그리고 포지션은 안 건드려도 돼요. 오리엔테이션 가지고 눕혀보고 키워보고요.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우선 이렇게 1차적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인 게 있으면 이게 바닥처럼 인식된다 그랬잖아요. 카메라를 그냥 갖고 가면은 안 맞아요. 이 카메라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 널에 입각해서 좀 변형을 줘야 되는데 이 널이 참 크기도 커졌고 회전도 돌아가 있거든요. 마야에 갔을 때 잠깐만 어떤 물체를 꺼내게 되면 최초 위치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최초 위치값이 다 0이고 스케일은 1이어야 돼. 그럼 이 0점이 되려면 널 수치가 포지션이 되었을 때 다 0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0을 줄 건데 얘들 변경시키면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이 바뀌지 않고 0을 주는 방법은 카메라가 따라가면 돼. 카메라가 페어런트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쟤를 0을 준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같이 가니까 똑같은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오리엔테이션도요. 0, 0, 0 주고요. 스케일도 100, 100, 100 주는 거예요. 변화 없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얘를 따라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우선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야는요, 이 위로 가는 축이 무슨 축이에요? 모르겠어? 마야는 위쪽이 Y축이에요. 근데 맥스나 에펙에서는 Z를 위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마야에서 바꿔서 작업하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혔으면 이거 묶은 다음에 다 0 줬잖아. 줬으면 페런트 풀어주셔야 돼요. 넌으로. 페런트 풀고 나서 가시는 거예요. 이 널과 카메라를 클릭을 하고요. 아까 그 스크립트 이거 이름은 잠깐만 옵션 들어가 주세요. 옵션 얘는 체크를 둘 다 꺼주셔야 돼요. 꺼주고 월드 스케일은 1대 0.1로 할게요. 지금은 이름은 제가 우선은 데스크라고 쓸게요. 이거 눌러도 안 되던데? 안 나와요. 이거 저장은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익스포트 누르시면 저거 안 돼 있네. 하나 더 할게요. 미안.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보시면요. 우선 제너럴로 들어갈게요. 이거 좀 스크립트 처음 쓸 때는 몇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서 여기 Allow Script to Write File and Access Network 있죠. 이거 체크가 돼 있어야지 이거 활성화돼요. 이거 맨 앞에 Allow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데이터는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 바탕화면 데이터를 나의 씬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야에서 바꿀 게 있어요. 축이 다르다 그랬죠? 축이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로 오세요.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로 와주시고 여기 안쪽에서 세팅으로 들어옵니다. 세팅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업 엑시스가 Y일 거예요. 이거 Z로 바꾸셔야 돼요. Z가 업으로 바꾼다는 명령을 내려줘야 바닥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 아니면 벽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바닥이. 그래서 Z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오픈으로 씬에 있겠지. 오픈으로 좀 전에 저장된 그 애프터 이펙트 저장된 데이터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뭔지 모르게 안 보일 거예요. 이상하게 안 보일 텐데 트랙 널 클릭하시고 F 한번 눌러주세요. 뒤로 빠져보면 이렇게 카메라랑
널은 조금해서 안 보여요. 이 널은 이 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에펙에서 아까 제가 널을 잡았던 위치가 마의 센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마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는 전체 120프레임 동안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겠지. 이렇게 회전하고 있었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카메라를 저 L3D 트랙 카메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선은 제로 바뀌는 거고요. 책상 위가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가정. 근데 가정에는 실제로 봐볼게요. 본인 카메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제 핸드폰은 영상 사이즈가 1920에 1080인가 봐요. 저 사이즈 그대로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프레임은 30프레임 per 세컨드. 이거 다 기준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세팅 맞춰서 바꿀게요. 마이를 먼저. 우선 다시 세팅 프리퍼런스 이 위치는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요거라도 기억해 주세요. 아래쪽에 톱니바퀴 있죠. 이거 누르면 걔가 프리퍼런스예요. 거기서 타임 슬라이더 30프레임이네요. 요거는 세팅 쪽에 가서 바꿔주셔야 돼요. 세팅에서 내가 찍은 영상이 에펙에서 봤을 때 30이 아니라면 당연히 바꿔줘야죠. 보통 마야는 24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쟤를 30으로 바꿔줄게요. 저는 바뀌어져 있네요. 30프레임 per 세컨드에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렌더 세팅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영상 사이즈요. 커먼 부분에 영상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요 두 가지가 다 매칭이 됐으면 요거 좀 눌러볼까? 얘는 원래 위치는 뷰에서 이미지 플랜의 임포트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 찾기 귀찮으니까 아이콘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바로 소스 이미지 보이시죠? 내가 저장한 시퀀스 첫 번째 시퀀스를 클릭하고 그리고 오픈 누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시퀀스 시작이 0000부터 시작을 해요. 에펙에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왔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120프레임까지인데 121프레임까지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시퀀스 이렇게 넣게 되잖아. 그러면 시작이 하나씩 밀리게 돼요. 0이 1이 아니라 0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우선은 불러올게요. 얘를 오픈하시고요. 그럼 대략 들어왔죠? 영상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영상 이거 이미지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유즈 이미지 시퀀스가 꺼져 있을 거예요. 요건 영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한 장의 사진이란 얘기예요. 클릭해 주시면 들어올 거예요. 쫙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요. 끝에 한 장이 안 맞아. 이거는 이거 맞춰올 걸. 빼기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프레임보다 하나 적게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진입하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이미지 넘버 보라색 된 거 보이시죠? 보라색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에딧 익스프레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할 때는 우리 다음 주 할 때는 아예 에펙에서 바꿔올게요. 오늘만 이렇게 할게요. 에딧 익스프레션 들어오시면요 이런 이상한 게 나올 거야. 에디터 거기서 요거는 프레임이래요. 즉 패딩의 숫자하고요. 패딩의 숫자하고 이 번호랑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0이면 1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많잖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 빼기 1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8이 7이 되고 9가 8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매 프레임마다. 빼기 1을 쓴 다음에 에디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보다시피 지금 8프레임인데 실제는 7프레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치? 요거 빼기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봐봐. 잠깐 퍼스펙티브에서 봐볼게요.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맞춰가지고요.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실제 영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떤 큐브라도 꺼내게 되면 바닥에 올려놓고요. 플레이 시켜볼게요. 저 큐브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속도가 다른 거는 얘 좀 바꿔줄게요. 아래쪽에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말고요. 30프레임 per 세컨드 곱하기 1로 해놓으시면은 리얼타임 속도로 갈 수가 있게 돼요.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얹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요만큼만 할 건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얘한테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위치에다 놓기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트래프에서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올려놨을 때 그대로 매칭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렌더를 잘 걸어가지고 진짜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라는 거. 이렇게 소리. 한 프레임 빼는 거. 오케이. 한 프레임 빼는 거는 요 영상 선택하시고요. 나오는 거에서 이미지 넘버가 보일 거예요. 이 넘버는 여기 있을 때 이미지 몇 번째 거 쓸 건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87인데 86을 쓰고 있죠. 하나 밀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Edit Expression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프레임 빼기만 쓴 거예요. 제가 빼기 쓰고 에디트하면은 하나씩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오늘?